제가 먼저 우리 시인님을 오늘 첫 번째로 소개를 하게 될 텐데요. 시집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가 되게 많이 마음에 들었었어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는 목소리로 읽는 게 아니라 가슴의 울림으로 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으로, 아직 청춘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나이 들어 간다고 청춘이 삭진 않는다. 가슴에서 하나 둘씩 설렘이 지워지면서 청춘은 사거간다. 남은 설렘이 있다면 아직 청춘이다. 박수. 저는 김희수 작가님하고 밥을 한번 먹은 사이예요. 보글보글 김치찌개를 같이 먹었는데 저는 그날 이분한테서 사실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저보다는 선배일 것 같아요. 근데 김희수 설마? 설마? 설마예요. 박준희 대표님 설마예요. 근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분 안에 쑥 빠져들었었어요. 처음 뵙는 분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잘 몰라요. 그냥 우리 출판사 대표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했었던 거라. 그런데 그분 안에 저는 청춘을 발견했었어요. 정치 이야기였는데 되게 재미없죠. 처음 만난 사람하고 종교 이야기, 군대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저하고 전혀 다른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날도 비 왔죠. 그날도 비 왔어. 비가 오는데 김치찌개를 먹으면 뭘 먹었어야 돼요? 소주 한 잔을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술을 못 먹어서. 막걸리예요? 막걸리. 근데 그날 그 자리가 저한테는 김희수 작가님에 대한 그런 조금 있다가 여기 서실 텐데요. 이분을 딱 보면 눈을 봐주세요. 이분 눈 안에 설렘이 있는 청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김희수 작가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날 다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호기심,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까가 되게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우리 대표님들도 다 궁금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를 두드렸던 이야기고요. 김희수 작가님께서 하시기 전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단톡방에 하나씩 올리도록 할게요. 와, 제 사진이 언제 올라갔군요. 볼게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자, 3개의 작품을 함께 나누고 싶으셔서 저한테 보내셨어요. 모두 핸드폰으로 다운 받으셨죠? 예. 우리 169명이 함께하는 단톡방에 김희수 작가님의 3가지의 시를 올렸어요. 김희수 작가님 기대되시죠? 아니. 네. 기대되시죠? 네. 네. 김희수 작가님이 여기 쓰시면 뭘 보라 그랬어요, 제가? 눈. 예, 눈을 보세요. 그분의 눈을 보시면 충분하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지 우리 대표님도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오시고요. 아직도 청춘으로 설레이는 남자 김희수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 동안 강연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10분 동안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혜수입니다. 맞다. 동영상. 잠깐만요. 동영상을 하나 보고, 이게 음악이 볼륨을 올려주세요.
시인 김희수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한국 플래닛에서 이렇게 큰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한소리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원래 지금 비가 오죠 지금. 네. 비가 오는데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혹시 비 오는데 특별한 느낌 받으십니까? 신나요. 비 오면 신나요. 신발을 갖고 신어야겠네. 아, 운전하면 안 죽으려고 살살 달렸어. 차가 자꾸 미끄러워. 또 특히 운전하시는 분 여러 가지 불편하시죠 비가 오면. 천천히. 승질 나서 욕도 막 나오고 그러죠. 이게 이제 그 비가 오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사실 이제 괴로워서 욕도 나오고 그러는데 만약 시인이라면 여러분이 시인이라면 그 비를 보면서 시가 떠오르겠죠. 네. 이제 시인은 그래서 비하고 노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운전자는 비하고 싸우는 사람이고 근데 더 윗길이 있습니다. 농부는 비가 오면 씨를 뿌리는데 비 자체가 삶입니다. 그래서 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부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시인보다 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30분 동안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좀 시시한 말씀 드리겠지만 30분 후에는 여러분이 어떤 시인의 눈을 열고 시인의 가슴을 갖고 지금 옆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오늘 여기에 온 보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1시간 해가지고 1시간 반 준비해 왔는데 3분의 1만 딱 말씀 좀 끝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이제 걷는 자 누구나 시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 시가 이 책에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지금 카톡에 아마 올려져 있을 겁니다. 지금 나중에 보시고요. 시인을 이게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인을 벌시살 써가지고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걷는 자 누구나 걷는 자라는 거는 천천히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데마다 다 이렇게 보고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도 보고 역도 보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면 아무것도 못 볼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걸 느꼈는데 한 100번 가는 길도 사실 차만 타고 가면은 나중에 걸어서 가면은 전혀 새로운 낯선. 그래서 이제 걷는 자는 이제 고독을 즐기는 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독하고 애로움의 차이를 아세요? 고독하고 애로움. 물론 한자하고 한자 풀이한 게 애로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철학이나 이 미학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고독하고 애로움하고. 그 차이를 한마디로 정리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인데요. 애로움이라는 거는 홀로 있는 괴로움이고 고독이라는 거는 홀로 있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차이를 확연히 아시겠죠? 네. 그래서 누소가 그랬어요. 누소가 뭐라 하냐면 혼자 있는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가운데서 혼자 있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로움입니다. 그렇죠? 네. 무인도에 가 있는 그 노빈 별로 힘들지 않아요, 사실. 여러 사람 가운데서 섬처럼 고립돼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시가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네, 어떤 친구가 되고 그런 게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우리가 그 미사 여구를 다 나열해가지고 무슨 뭐 경치를 아름답게 이게 시가 아니라 그 혼자 있는 그 힘든 애로운 사람한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그 애로움에서 벗어나서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같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시 좋아하십니까? 네. 시 싫어하시는 사람 없겠죠. 하지만 이제 그 시를 시집을 사서 읽거나 시를 즐겨 낭송하는 그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시는 다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진짜 그거를 즐기고 있어야 좋아하는 거지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가슴에 안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데 또 같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으면 이게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 시를 좋아합니까? 다 좋아한다 하지만 그 좋아한다고 하면 한번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내가 하루에 한 편의 시를 낭송하거나 그 시에 마음을 담고 있는가. 그다음에 시집을 내가 1년에 한 권이나 사서 보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시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가 그 인기 높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시가 볼만한 시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외국 시가 많이 번역돼서 이렇게 들어왔죠. 하지만 그 외국어로 된 시들은 번역을 하면은 그 맛이 좀 떨어지죠. 느낌도 다르고. 근데 사실 이제 시를 잃은 시대라는 요즘에는 오히려 볼만한 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성 있는 시인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면 정말 좋은 시를 쓰는 시인들 많습니다. 이제 그 시를 전에는 웬만큼 다 외우고 다녔는데 지금은 한 줄도 딱 읽고 딱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기억력이 그만큼 감퇴. 아니 저뿐만 아닐 겁니다 아마. 나이 먹은 거야? 아니 너무 오버돼서. 그러니까 오버돼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 켜면 다 또 제목만큼 나오니까 뭐 보면 되는데 그래도 내 가슴에 좋아하는 시 하나쯤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리고 최소한 그 내가 좋아하는 시 제목이나 인상적인 시구나 그 시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가 그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필요할 때. 근데 내가 막연히 시를 좋아하는 걸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누구를 좋아하지, 어떤 시를 좋아하지 구체적으로 대답하면 사실 대답이 막히죠. 그거는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정말 좋아해. 근데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럼 과연 그게 좋아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미 알레르기가 있는데 장미 것을 사줘봐요. 그러네. 여러분 그 시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 한번 해보세요. 시를 한번 더 해보세요. 시 한 번 더 해보세요. 시. 붙여서 한번 해보세요. 시시한 겁니다. 그래서 시입니다. 그 왜 시시한지는요. 그 오기원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오기원. 그 나중에 지금 보지 마세요. 오기원이라는 이거 좀 저기 잘 나온 거 없나요? 여기 분필. 오기원이라는 시인의 용산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왜 시가 시시한지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대목만 한 구절 한 구만 읽어드리면 시에는 아무것도 없다. 조금도 근사하지 않는 우리의 생 밖에. 왜 시시한 거냐면요. 시는 삶이기 때문에 내 삶. 어떤 추상이나 어떤 미사여구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이기 때문에 시시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한번 꼭 그 오기원 시인의 용산에서를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그 번역시도 그렇고 그 흔히 말하는 순수시라는 시들을 보면은 아주 현란합니다. 현란한 수사와 기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문에서 그 있는 모든 기교를 다 깎이고 그러면 이제 간결한 어떤 정수만 남는 게 저는 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가 힘이 세다는 게 뭐냐면은 간결할수록 강한 힘을 장렬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있으니까 아시겠죠? 격투기나 권투할 때 동작이 간결해야 힘이 강한 힘이 나온다는 거. 간결해야 해. 동작이 큰 사람들은 이렇게 보기에 저기 뭐 폼만 크지 그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 펀치를 맞아봐야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근데 정말 그 간결하게 이렇게 그 마찬가지입니다. 바둑도 간결한 수에서 그 강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글 중에서 가장 간결한 글이 시가 아닌가. 지금 제가 좀 말이 좀 안 이어지더라도 건너뛸 겁니다. 시간이 너무 좀 짧아서. 예. 그래서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그 성현들 있잖아요. 뭐 이게 자비의 부처님, 사랑의 예수님, 인의의 공자님, 이분들 말씀은요 이렇게 굉장히 시시해요.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시시해요, 사실은. 그쵸?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라, 인의를 실천하라. 전부 당연한 말이잖아요. 네. 정말 시시해요, 이분들 말은. 하지만 이분들이 위대한 건 뭐냐면은 그 시시한 거를 실제 삶에서 실천했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인은 그런 시시함을 견디는 사람이고, 견뎌서 그 시시함 가운데서 문득 그 눈부신 어떤 꽃을 피워 올리고, 그 다음에 뜨거운 불꽃을 폭발시키고 시원한 샘물을 길어 올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통에서 꽃을 말하는 게 시인입니다. 그 여러분 그 동요 중에 그거 아시죠?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사도 한창입니다. 그 노래 아시죠? 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맑고 밝고 순진무구한 어떤 노래지만 이게 그 1953년 전쟁통에 그 공길상 선생이 작곡한 겁니다. 전쟁통에. 그 전쟁통에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 더 소개를 시켜준 박남수 시인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는 시입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박남수 시인의. 이거 한번 꼭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쟁통에서도 꽃을 말하는 것이 시다. 여러분 그 시를 한자로 하면은 이게 제가 전에 출판 기념할 때 말씀드린 건데 여기 집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절입니다. 그러니까 절집에 말씀이 시입니다. 바로 이게 한자로 풀이를 하면 절집 말씀이 절에서 말씀을 많이 하는 스님들 가짜입니다. 네, 말이 많은 스님들 가짜입니다. 왜냐면은 진리의 말씀은 아주 짧은 속에 있는 건데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심전심이죠. 여마미소. 말 없이 통하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말이 짧은 게 어떤 그 절집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절집 말씀 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시에 있어서 동양하고 서양하고 그 시적 전통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은 뭐냐면은 도를 추구하는 것이랍니다. 도. 이건 도는 하나로 통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로 통하는 거. 우리가 이 도를 추구하는 게 동양 전통에서 시라 하고요. 서양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진리에 미달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 거를 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 미학적 왜 그런 게 있냐면은 동양에서는 시에 관한 가장 오래된 정의가 시언지입니다.
시연지. 지는 뭐냐면은 마음이 가는 바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이 시입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뭐냐면은 바깥에서 오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영감을 싫어하십니다. 영감. 그래서 그거를 광기의 소산. 그러니까 미친놈이 말하는 게 시라고 그랬습니다. 서양에서 흔히 말해서. 정신이 좀 이상한 놈이 말하는 것이 광기의 소산이라고 그래요. 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 그 서양에서는 도라하고 그다음에 동양에서는 도라하고 서양에서는 진리에 못 미치는 거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사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시는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어서 여러분이 느끼는 만큼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거기 승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나는 이렇게 안 느끼는데 이게 아닌데 하는 분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는 진리가 아니고 그냥 그 시인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현상을 마음에 와 닿는 바를 이렇게 거기에 맞는 언어로 상응하는 언어로 가장 간결한 방식으로 풀어놓는 게 시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이지 그거는 뭐 이렇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감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는 게. 그리고 여러분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뭐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뭐 정치나 철학의 영역이고 가르치는 거는 교육의 영역이고 그렇죠. 그저 그냥 공감하고 통찰하는 게 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냥 뭐 여러분 시는 나의 속을 응시하는 데서 나의 속을 응시하는 데서 그쵸. 나의 이 내면을 응시하는 데 시작해가지고 나와 밖을 나와 다른 사람을 그다음 나와 자연을 나와 다른 사물을 이렇게 소통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속을 알아야 내가 제대로 소통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나, 괴물이 들어있는지, 소가 들어있는지, 그렇죠? 네, 그래서 시는 내 속을 응시하는 일에서 시작해서 밖과 소통하는 일. 그래서 나 자신과 그리고 우주 만물과 교감하는 거죠. 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차 타지 않고 가능하면 차 타지 걸어 다니면 사실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 별거 아닙니다. 걸어 다니면서 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그다음에 저기 뭐 못 보던 새가 있는데 저게 무슨 새인지도 한번 보고 그 새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게 바로 그 시를 짓는 방법입니다. 뭐 시 기법을 해가지고 뭐 책 그거 보는 게 아니고요. 그거 만날 봐봤자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근데 뭐냐면 그 속은 수시로 변하죠. 네.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내 맘 나도 몰라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뭐냐면은 이게 그 안개를 걷어내고 그 속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의 시작. 아까 얘기했죠. 내 속을 응시하는 거라고 그걸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책에도 사실 제 속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내 속을 안 보여주고 내가 어떤 가면 이렇게 가식으로 시를 썼다. 그러면 사실 금방 압니다. 내가 가식으로 쓰면 이 시를 읽는 사람도 가슴에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설명할 수 없지만 느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보고 가슴이 와닿지 않다면 제가 가짜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소통한 일인데 이게 내가 그 밖을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요. 아 이분이 이렇게 줄무늬 셔츠를 입고 뭐 이렇게 지금 심각한 표정을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사람 안으로 그다음에 이 사문 안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꽃 안으로 그 사람이 돼보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못 보던 거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뭐냐면 자기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벗어나서 어떤 내가 바라보는 그 사물이나 사람이나 자연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표현하는 거는 내가 연설을 하는 거죠. 나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를 읽는 사람이 아 이거 내 얘기야, 나한테 하는 얘기야, 그래서 위로를 받고 공감을 하는 거죠. 예. 제가 제 얘기를 막 제 주장을 펼쳐놓으면 시에다가 선생님 공감하시겠어요? 오 지랄하네 이놈. 네? 그렇죠? 예. 여러분 김수영 이거 시간 누가 정했어요? 30분? 질문 5분만 받고 35분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네, 이게 여러분 풀이 눕는다 하는 풀의 그 김수영 시인 아시죠? 이분이 시에 대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진정한 시는 자기를 죽이고 타자가 되는 사랑의 작업이며 자세라고 했어요. 네. 진정한 시는 자기를 죽이고 타자가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랑의 작업이며 자세다. 그러니까 시는 자세의 문제지, 그렇죠? 그 내용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참고할 게 있어요. 그 송재학 시인의 그 시론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시론이 시 제목이에요. 시론이라는 시 제목, 아이고, 시론이라는 시 제목. 여기에 보면은, 김형, 언젠가 시를 왜 쓰는가 물었지 하고 시작하는 그 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인은 울음을 표현한 데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울음바다에 누워서 노래하는 사람이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나의 울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울음의 바다에 누워서 노래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시의 마음입니다. 그게 여러분 내 자식은 아니고 내 형제는 아니지만은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 울음바다죠. 거기에 그 현장 울음바다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 바다에 내가 누워서 노래하는 사람이 시인이고 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 내가 서러워, 나 슬퍼. 그래서 나의 울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서, 예. 그러니까 나의 울음에서 그치는 건 넋두리죠. 시라고 할 수 없는 넋두리입니다. 예. 그래서 흔히 또 하나 얘기하면 이제 시인의 마음에서 하나 또 얘기하면은 우리가 흔히 잡초라는 게 잡초. 나훈아의 노래 잡초져 있죠.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18번 이거 부르신 분 계세요 혹시? 잡초. 근데 어떤 풀도 사실 잡스러운 풀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채소를 길러먹는 인간들의 기준에서 잡초지. 그게 왜 잡초입니까? 예, 잡초는 없습니다. 그 인간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먹을 수 있냐 없냐, 먹을 수 있는 거는 내가 그 채소고 먹을 수 없는 건 잡초다. 그거는 사실은 인간의 기준으로 그런 거지 전혀. 예. 그리고 제가 카톡에 보내드린 바람 참나무에게라는 시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좀 나중에 보시고요. 거기 이제 참나무가 참나무 숯불에 고기 구워 드시죠? 네. 그럼 우리는 그 참나무를 그냥 이렇게 어떤 고기 구워 먹는 어떤 땔감으로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감흥이 없죠. 하지만 그걸 보면서 저 참나무를 생명으로 봤을 때는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제가 왜 거기서 도토리를 떨어뜨려서 싹을 키우고 하는 대기가 되는데 왜 배워와서 이렇게 고기나 굽는 숯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인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인은 아까 시인은 시시하다 했죠. 네. 시인은 남루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루함을 벗어버린 순간 사실은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장성남 시인의 시법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하세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기철 시인의 어쩌다 시인이 돼요. 이기철의 어쩌다 시인이 돼요. 여기에 제가 마지막 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년을. 내 어쩌다 시인이 되어 사람과 짐승,
나무와 풀들의 눈 맞추려 맨발이라도 아프지 않게 이 세상 길 혼자 걸어가네. 남루하죠 사실은 시라는 게. 우리 지금 문체부 장관 하시고 계신 도종환 시인 같은 경우는 그 정치 국회의원 하면서부터 시를 못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절창 정말 뛰어난 시인이 정치하는 순간 남루를 벗어난 순간부터 시를 못 쓰죠. 그 도종환 시인의 절창 중에 하나가 오늘 하루 있습니다. 오늘 꼭 한번 보세요. 오늘 하루. 그거는 도종환 시인의 오늘 하루. 그거는 꼭 외워서 아마 좀 가슴에 담고 좀 좋은 시 같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시였는데 이게 그 한 구절만 해보면은 수천 수만 번 맹세 따위 다 버리고 단 한 발짝을 사는 것처럼 살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깊은 물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했어요. 이거는 뭐 한 구절만 소개시켜드리면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뜨지 못한다. 그대 가슴엔 이 저녁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집을 하나 더 그리기도 집을. 여기 집이 아까 2개 있었죠? 하나 있었죠? 또 다른 집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집이 하나 있는데 또 여기에는 아자죠. 네. 아내가 삽니다. 아내. 네. 이게 어떤 집이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 집사람이라는 말이지. 집사람 이 집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흔히 남자들이 말하는 마누라가 기거하는 집입니다. 이게. 근데 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집주, 지부, 우주입니다. 우주예요. 우주. 집이. 그래서 이 광대무변한 우주하고 집하고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봐보세요. 여기 집에서는 바로 이 마누라 말씀이 시고 잔소리가 아닌데 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아내라는 거는 또 다른 이렇게 안에 있는 나입니다. 안에 있는 나. 또 다른 나입니다. 또 다른 나. 그러니까 즉 나 안에 있는 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시로 받아들여야 노후가 편하겠죠. 남자분들은. 네. 잔소리로 받아들여 그래도 고맙고. 그럼 앞으로 여기 남자분들 이 집안에 계시는 또 다른 나 아내분의 말씀을 시로 받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 많지만 이 정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셀프 서 계시고요. 우리가